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 인구 점태와 동태.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헷갈리시죠? 먹는 동태찌개 생각나서 배만 고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일자로 끝나는 동태부터 시점을 보는 정태까지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자, 이제 어려운 공중보건 인구 파트 정복하러 가볼까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인구 문제 딱 5분만 투자해서 완전 정복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요, 가장 헷갈리는 인구 핵심 개념들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인구 데이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출발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모든 인구 이야기의 시작점, 인구 조사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 수집 활동이죠. 먼저 이게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명이 또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한 명 한 명 집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나라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꽤 오래됐죠? 1925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인구 동태랑 인구 정태,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동태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하시고요. 정태는 정지할 때 정자니까 딱 하고 한순간을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인구 동태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누가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인구가 변하잖아요. 바로 그 변화의 과정, 그게 동태입니다. 자, 시험 꿀팁 나갑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통계 이름 끝에 율이라는 글자가 붙는다. 출생률, 사망률, 혼인율처럼요. 그럼 그냥 고민도 하지 마시고 아, 이건 통계구나 하고 고르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반면에 정태는 뭐냐? 아까 사진이라고 했죠. 딱 그 시점에 인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지? 성비는 어떻지? 나이대별로는 얼마나 있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 팁은 아주 간단해요. 통계 이름 끝에 율이 안 붙어 있다? 그럼 그냥 아, 이건 정태 데이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럼 이런 여러 동태적 요인들 중에서 인구수를 직접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네, 바로 출생과 사망입니다. 자, 그럼 이 출생과 사망이 인구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두 가지 핵심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늘고 주는 건 딱 두 가지 계산법으로 나와요. 하나는 자연 증가. 이건 간단해요. 태어난 사람 수에서 돌아가신 분 수를 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사회 증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 수에서 다른 나라로 나간 사람 수를 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인구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구가 너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고 먹을 게 부족해지거나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또 병원 같은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커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이야기,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죠. 아이는 점점 적게 태어나고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고 결혼을 늦게 하는 만원 현상도 많아지고요. 또 노인 빈곤 문제나 만성질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년 부양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일해서 돈을 버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즉 돌봐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시험에 꼭 나오는 학자 3명. 제가 아주 쉬운 암기 게임으로 머릿속에 그냥 팍 박아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 멜서스입니다. 멜서스의 미음, 그리고 만혼의 미음. 딱 연결되죠? 멜서스는 만혼, 즉 결혼을 늦게 해서 인구를 조절하자고 주장했어요. 멜서스 만혼, 미음, 미음.
간단하죠? 다음은 플레이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플레이스의 피읍, 그리고 피임의 피읍. 플레이스는 피임을 통해서 가족 계획을 하자고 주장했죠. 플레이스, 피임, 피읍, 피읍. 이것도 바로 외워지죠? 자, 마지막입니다. 생어. 생어의 시옷삿, 그리고 산하제한 진료소의 시옷삿. 생어는 미국의 최초로 산하제한 진료소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생어, 진료소, 읒읒. 이제 이 세 사람 절대 헷갈릴 일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시험 점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인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